투명한 아침 햇살을 가르는 날갯짓으로 400년을 잇는 역사는 시작됐다. 경건함이 가득 찬 남원 교룡산성 산신단. 하늘의 허락을 받는 제를 지냄으로써 이제 불씨를 받을 준비는 모두 마쳤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그 순간, 몇 번의 가쁜 호흡 끝에 드디어 불꽃이 일어난다. 생명이 용트림하듯 조심스럽게 타오르는 불꽃. 이 불은 400년이라는 뼈아픈 세월 동안 낯선 이국 땅에서 물레를 돌리며 사스마 도자기를 탄생시킨 조선 도공들의 한 맺힌 염원이자 꿈이었다. 그 꿈을 실현시키려는 멀고도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오사코 게이치키. 우리에게는 심수관으로 널리 알려진 그가 한일 두 나라의 주목을 받으며 남원에 왔다. 일본 3대 도의 하나인 사스마 도자기를 지키고 있는 심수관가. 심수관가의 뿌리는 조선 땅 남원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심수관가가 살아온 곳은 남원이 아니라 일본 카고시마의 작은 마을이다. 조선인의 핏줄을 타고났어도 일본 땅에 살 수밖에 없었던 슬픈 운명. 그것은 심수관가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은 400년 전에 시작됐다. 선조 30년 정유년 8월 15일 풍신수길의 명령을 받은 외장 권희신은 5만 대군을 앞세우고 전라도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원성을 공격한다. 당시 왜군에 맞서 민관군 10,000명이 격렬히 대항했지만 수와 무기의 열세로 이틀 만에 무릎을 꿇고 만다. 남원성을 무너뜨린 왜군은 그 후 본격적인 약탈에 나섰는데 그 약탈의 주된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도공들이었다. 우리 역사에 치욕을 안겨준 임진, 정유, 재란.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이 두 전쟁을 일컬어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우선 그 임진왜란은 그 일본이 어떤 그 섬나라에서 그 대륙으로 진출해서 그 안전한 자기의 어떤 그 생활 근거를 마련하는 오랜 수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건 속에 또 하나는 일본은 그 아직까지도 자기를 생산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임진왜란 때는 우선 공격의 주를 했고, 그다음에 정유 재란 때는 이제 임진왜란 때 어떤 그 얻은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철수하면서 도자기 기술자 우리나라 사기장인들을 대량으로 잡아왔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일본 도자기 부흥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도자기 전쟁 또는 자완 전쟁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때 심수관가의 초대 선조인 심당길과 43명의 조선 도공들은 사스마의 성주 시마스에 의해 일본 땅 가고시마로 끌려가게 됐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는 심수관 가문의 뼈저린 한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조선 도공의 후손 심수관은 아들 손자와 함께 그의 선조 심당길의 고향인 남원에 왔다. 그가 남원에 온 목적은 단 하나. 선조의 염원인 불을 가지러 온 것이다. 何よりも欲しかった一番火を欲しがっていた初代を祀ってあげます。そのことが私たちの先祖たちに対しての一番の供養の行動だと思います。 그렇다. 심수관 가문의 대를 이어온 소원. 그것은 남원의 불을 일본 땅에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은 선조 심당길의 한 맺힌 염원이자 유언이었다. 초대 심당길이 만든 희박가리, 불만 빌렸다는 의미의 그릇이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그릇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불만 일본 것일 뿐 그릇을 만든 사람도 흙도 유약도 모두 조선의 것이라는 조선 도공의 당당함이다. 또 하나는 조선에 불이 없어 완전한 조선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그 당시 그 사스마 성주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서 만들려면 우선 흙이 있어야 한다, 유약이 있어야 한다, 도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20여 년에 쓸 분량을 배에다 싣고 이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불은 못 실었죠. 그 당시 그런 흙과 불과 조선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 것이란 건 오직 그 불 뗀 것뿐이 없다. 그냥 모든 것이 조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오직 불뿐인 그런 의미의 희박가리 찻잔이라고 하는 그런 찻잔이 지금도 전합니다. 이처럼 희박가리에는 조선의 불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사실 일본의 불과 조선의 불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나 고향에 불만 있다면 비록 일본 땅에 살더라도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심당길의 염원은 가문의 유언으로 이어졌다. 이제 심당길의 유언은 400년 만에 그의 14대 후손 심수관에 의해 풀리게 됐다. 교룡산성에서 체화된 역사적인 불이 최진영 남원시장으로부터 14대 심수관에게로 넘겨진다. 이렇듯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꿈은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마음의 고향 남원이여 영웅하라. 고향 남원 만세. 이제 불은 14대 심수관과 함께 온 일본 도공들에게 인도되고 미야마 마을을 향한 대장정에 오른다. 남원을 떠나기에 앞서 심수관 3대는 마지막 인사를 고한다. 이들은 이 순간 초대 선조 심당길이 잠들어 있는 미야마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 화라산 사쿠라지마로 유명한 이곳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인구와 규모 면에서 전주시와 비슷하다. 이곳에서 자동차로 40분을 달리면 사스마 도자기의 탄생지인 미야마 마을이 나온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표지판. 마을을 알리는 한글이 반갑게 맞는다. 우리나라의 여느 시골과 비슷한 미야마 마을은 대숲이 울창하다. 그리고 곧게 뻗어내린 길 좌우로 공방이 터를 잡고 있다. 미야마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심수관가. 조선 기와집을 연상시키는 대문 앞에 사스마 도자기 종가 14대 심수관이라는 낯익은 한국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사스마 도자기 400주년을 알리는 기념 포스터가 사람들을 맞는다. 사스마 도자기 탄생 400주년을 맞은 올해 미야마에는 일본 각지에서 매일 6,000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역시 심수관가다. 작품 전시장에서는 사스마 도자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14대 심수관 밑에서 일하는 여러 명의 도공들이 함께 만든 것들로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자랑한다. 미야마 마을에는 현재 14개의 도원이 있고 이 중 4곳이 조선 도공 후손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이들 공방에도 심수관과 못지않게 사스마 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조선 도공 박 씨의 후손 아라키 히데키 씨. 열심히 물레를 돌리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에게 사스마 도자기 400주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やっぱり今この400周年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僕も歴史とか調べたんですよ。それでいろいろこう今までのご先祖の苦労とか
いろんな工夫してやってきた歴史を、もう一回こう振り返ってみると面白いっていうかね、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ねっていう。いやそうですよ、やっぱりずっと自分はそういう投稿の血筋なんだなと大事にしてますけど、誇りには思ってますよ。はい。 당당히 조선 도공의 후예라는 자부심 속에 물레를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조선인을 만날 수 있다. 이렇듯 사스마 도자기 탄생 400주년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일본 도자기의 뿌리가 조선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鹿児島の県民の大多数は薩摩焼というのはもともと鹿児島にあったという考えている人が多いんですよ。でも本当は朝鮮半島からの陶工たちによって始められたということがですね、今度のその400年祭で、もう県民のほとんどが認識したということで、とても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우리들 여기 가고시마에 살면서 이 교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뒷받침이라 그럴까, 이런 400주년 축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씨를 실은 차는 그 옛날 조선 도공들이 끌려간 길을 따라 순천, 광양을 거쳐 우리나라의 마지막 기착지인 부산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 일본으로 불씨를 싣고 갈 한나라호의 모습이 보이고, 도공들이 가져온 불씨는 조심스레 한나라호 선상으로 옮겨진다. 차디찬 바닷바람에 행여 불씨가 꺼질세라 14대 심수관과 일본 도공들은 불씨를 점검하기에 여념이 없다. 다음 날 아침 해양대학교의 환송식이 끝나고 도공들이 배에 오른다. 이제 한나라호는 조선 도공의 염원이 담긴 불씨를 안고 떠나갈 것이다. 손을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눈물을 훔치는 세이고 씨의 모습이 보인다. なんか知らんけど、やっぱり一つは船なんですよね。言葉でじゃなくて気持ちでね、別れじゃないんですよね。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떠나는 도공 후예들. 그러나 400년 전 선조들은 돌아올 기약도 없이 참혹한 심정으로 조국을 떠났으리라. 정유재란이 끝나던 1598년 12월 남원에서 납치된 심당길과 43명의 조선 도공들은 부산에서 거제도, 대마도를 거쳐 가고시마의 한 해안에 도착한다. 그들이 일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 시마비라 해안. 이곳에는 조선 도공의 첫 발자취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지난 81년 14대 심수관이 그의 선조 심당길과 조선 도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계이초 3년 겨울, 아득히 먼 풍도를 넘어 우리들의 개조 이 땅에 상륙하다. 시마비라 해안에 도착한 조선 도공들은 인근 구시키노 모토츠 보야에 정착하고 첫 가마를 열게 된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이곳은 어느새 주택가로 변해 있고 가마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구시키노 시교육위원회에서 세운 기념비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これまでは小さな看板一つで検証してたわけですが、やっぱりこの貴重なと言いますか、日本陶器上非常に大事な土地であ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やはり後世にも残さないかん、歴史をしっかり踏まえて後世にも残さないかんということで、しっかりしたもの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日を設置いたしました。 도자기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구시키노에서 흙과 불의 신비로운 기술을 보여줬던 조선 도공들. 그러나 선조들은 토착민과의 불화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착한 지 5년 만에 이곳을 떠나게 된다. 야반 도주하다시피 쫓기듯 도망쳐 나와 조선 도공들이 도착한 곳은 나이의 시로가와 지금의 미야마였다. 선조들이 이곳에 자리 잡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やはりこの地が湖山に似たり南門によく似ている景色だということと、遠く朝鮮が見える海の近くにあるという、その2つがここに定着した大きな理由だと思います。 미야마이에 자리 잡은 뒤 도공들이 구워낸 구로사스마는 사스마 도자기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 가고시마. 지열이 높고 유황이 섞인 이곳의 흙으로는 검붉은 도자기밖에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 도공들은 이 흙을 이용해 조선의 옹기를 연상시키는 검고 질박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물그릇조차 나무통을 사용하던 일본인의 눈에 이것은 경이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구로사스마는 일본 서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면서 이른바 부엌혁명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일본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로사스마가 민중을 위한 것이었다면 시로사스마는 성주를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백자와 비슷한 자기를 원했던 성주의 요구에 조선 도공들은 가고시마 곳곳을 떠돌며 백토를 찾아야 했다. 결국 이들이 미야마에 정착한 지 20여 년 후에 백토가 발견된다. 이 백토의 발견으로 성주가 그토록 원하던 하얀 도자기, 즉 시로사스마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흙과 백의 어울림으로 이루어진 사스마 도자기는 다른 조선 도공들이 이룩했던 아리타, 가라스 자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まず薩摩焼っていうのは江戸時代を通して全国に有名であった点は有田伊万里あるいは、唐津、京都の焼き物などと同じです。ただ用途が違ってまして、例えば長州の、萩焼きなどでしたら非常にアッパークラスの貴族のお茶の道具なんですが、薩摩焼の場合は藩主殿様が使う白い薩摩だけではなくて民衆用の庶民の使う黒薩摩も大量に作っておりましたから、むしろ、薩摩焼は他の国では、例えば中央の上方ですね、京都とか大阪では薩摩土瓶という名前がもう江戸時代からあるぐらいですね、藩外にも出荷されていました。 에도 중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스마 도자기의 화려한 색채와 장식이 가미된다. 이것은 에도 시대 모든 문화예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교한 조각술과 화려한 문양, 황금색의 유약 등은 오늘날 일본 도자기가 지닌 화려한 모습의 기초가 된다. 그 17세기경에는 대부분 아주 소박한 그 사스마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가면서 18세기에 그 경도가 그 미술의 중심이었는데 경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되게 금분을 이 도자기에 입혀서 그래서 아주 화려한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그 당시 사스마 성주가 이것이 매우 그 중요한 것이구나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사스마 도자기에 금을 입히는 그런 사스마 도자기의 아주 특징들을 만들어냅니다. 검은 빛과 흰 빛의 소박한 도자기에서 한 단계 거듭난 사스마 도자기는 19세기 한 천재 도공에 의해 세계 속에 이름을 빛내게 된다. 불씨를 실은 한나라호는 현해탄의 험난한 파도를 가르며 힘겹게 행군을 계속했다. 차츰 날이 어둑해지면서 잔잔했던 파도는 높아졌고 어느덧 저녁이 찾아왔다. 다음 날 오전 11시 한나라호는 센다이 항을 거쳐 구시키노 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불씨는 호롱불 모양의 작은 등잔으로 옮겨진다. 이 구시키노 항부터 도공 일행은 작은 배로 나누어 타고 시마비라 해안으로 이동한다.
뱃길을 따라 이틀을 바다에서 지낸 불씨는 사스마 도자기 400주년 기념식이 벌어질 가고시마 동시레정의 고케게돔에 도착한다. 우리에게는 도공들이 끌려간 400년 전의 슬픈 역사가 정작 일본인들에게는 사스마 도자기 탄생 400주년이라는 흥겨운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스마 도자기가 오늘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천재 도공의 출현에 의해 가능했었다. 12대 심수관. 오늘날 사스마 도자기를 잇게 한 장본인이다. 12대 심수관은 여러 번의 세계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사스마 도자기의 우수성을 과시했고 사스마웨어라는 상표로 해외 수출을 개척한 인물이다. 12대 심수관의 천재성은 발상의 전환에 있었다. 그는 과감히 한국의 옹기 기법을 도입해 대형 자기 시대를 연다. 나아가 옹기로 대표되는 생활용기에 섬세한 채색과 조각 기술을 접목시켜 도자기의 개념 자체를 일순간 바꾸어 놓았다. 慶応3年にパリ万国博覧会がまず一番最初に薩摩焼が海外に紹介されます。そして今度は1873年ウィーンの万国博覧会で珍珠館12代珍珠館の作品が出品されまして、それが高く海外でヨーロッパの方々の目を引きまして、非常に高い評価を得るんですね。それによって海外に薩摩焼っていうものの存在を知らしめて、それが逆にそれによって日本国内でも有名になってくる。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薩摩焼の中で12代珍珠館さんの果たした役割っていうのは大き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결국 12대 심수관은 일본 도예의 어머니인 조선, 아버지인 중국을 뛰어넘는 영예를 안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심수관 가문은 사스마 도자기를 대표하게 된다. 또한 12대 심수관은 도예가로서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나아가 미야마 마을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된다. 12代の珍珠館先生、これはやはり苗代が美山の大恩人です。というのは廃藩置県で藩がなくなりまして、全くお殿様の保護がなくなった時に、仕事がなくなるんですね。その時に苗代が美山の人たちを集めて、東京へ、そしてヨーロッパへ作って売り出そう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やりましたので、経営者としても一流の方ですし、また多くのその薩摩焼の技術を美山の若い人たちに教えて、そして薩摩焼を作る人たちが減らなかったと、むしろ増えたというところがもう大恩人だと思いますね。12代の珍珠館先生は。 이 12대 심수관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13대부터 심수관이라는 이름은 대물림된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시기에 살았던 13대 심수관. 그는 전쟁에 차출된 도공들을 대신해 홀로 물려를 돌리며 심수관과 350년 역사를 지켜야 했다. 1964년 13대가 세상을 떠난 뒤 지금의 14대 심수관이 대를 잇게 된다. 와세다대 정치학과를 나오고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낼 만큼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던 그는 결국 대대로 이어온 도공의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14대 심수관의 이름을 물려받기까지 그의 고뇌는 컸다. 그것은 도공으로서의 고뇌가 아닌 조선인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일본인들의 뼈아픈 차별 때문이었다. 今でいういじめの対象になったことは事実です。だからただ私はそのいじめによってそれを克服して生きる方法を教えられましたからね。だから腕っぷしは非常に強くなったし、まああれは私を本当に強く鍛えてくれた試練だと、素晴らしい試練だと今受け止めてますよ。 현재 심수관 가문의 도예 작업은 14대 심수관의 아들 심일휘가 맡고 있다. 그는 아버지 14대 심수관의 권유로 경기도 이천에서 1년 동안 도자기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아직 심일휘는 15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양 어깨에 심수관가와 사스마 도자기의 미래는 달려있다.
사실 심수관 가문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그것은 초대 심당길에서부터 15대 심일휘에 이르기까지 오직 외아들로 대를 이어왔다는 점이다. 그것도 모두 느지막이 아들을 보았다. 400년에 걸친 외아들 행진. 아마도 그것은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물레를 돌리게 만든 족쇄가 아니었을까. それが分かったらノーベル賞だよ。とにかく紙の石でおかげで純粋に焼き物の家を守ってくれたことは一人息子だったおかげだと思いますね。 수장고. 400년에 걸친 심수관 가문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수장고 속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금이 가고 깨지고 일그러진, 그래서 도공들에 의해 일찍이 버려졌어야 했을 것들이다. 예전에 도공이 자신의 작품을 소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좋은 작품은 성주에게 상납되었고, 그래서 상처 많은 실패작들만 지금껏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 하나하나에는 생명줄 같은 기술을 전수시키고자 했던 선조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다음 때에서 보다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선조의 예술적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심수관가는 400년 동안 꿋꿋이 대를 이어가면서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전통을 만들어갔다. 우리들은 그 도자기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도자기가 그 개발이 됐다 했을 때 너도 나도 없이 거기에 전부 다 그의 눈독을 돌리고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가문이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쭉 전통적으로 기술이 쌓였을 때 그 기술을 인정해주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고 설령 거기 방향으로 같은 방향에 오다가도 선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개척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정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그 본받아야 될 점이 크다. 이렇게 수장고 속에는 흙에 땀을 섞고 불에 기도한 숱한 세월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도자기로서가 아닌 심수관 가문의 400년의 증언이자 삶의 흔적인 것이다. 국회기돔에서 기념식을 마친 불시 행렬은 드디어 사스마 도자기의 탄생지인 미야마에 도착했다. 미야마의 정적을 깨우며 불시 행렬이 들어선 곳은 옥산궁.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이곳은 조선 도공 후예들의 정신적인 위안처다. 갑자기 행렬이 멈추고 도공 일행은 불시의 일부를 가지고 초라한 무덤 앞에 경의를 표한다. 박평의. 심당길과 함께 사스마 도자기의 지평을 열었던 또 하나의 조선 도공. 이 박평의 가문은 심수관과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본 사회에 큰 자취를 남겼다. 박평의의 15대 후손 박무덕. 도고 시계놀이로 널리 알려진 그는 2차 대전 중 2번이나 일본의 외무장관을 지냈다. 조선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최고 위치에 올랐던 그는 조선 도공 후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미야마 사람들은 박무덕의 생가터에 그를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었다. 이렇듯 미야마에 정착했던 조선 도공들은 고립되고 정체된 생활만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본 역사가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그 한가운데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도공들은 일본 내전이 있을 때마다 도공이 아닌 병사로 활약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묵묵히 물레를 돌렸던 것이다. 옥산궁 가는 길에 있는 넓은 차밭은 그 당시 조선 도공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무술을 연마했던 장소다. 그리고 이 차밭을 지나면 1869년 무진전쟁에 참여한 조선 도공들을 기리는 낡은 비를 만날 수 있다. 일본의 근대화를 가져왔던 무진전쟁의 회오리 속에도 조선 도공은 있었던 것이다.
민족 혼을 지키면서도 일본 사위에 충실했던 조선 도공들. 이들을 두고 일본의 대문호 시바리오 따류는 고향을 잊을 수가 없소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들 조선 도공의 후예들은 두 가슴을 가지고 있군요. 하나는 선진 조선의 도예를 일본에 전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조선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일본에 바쳐야 했던 일본인으로서의 가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선 도공 후예들이 일본 사위에 기여한 것은 바로 도자기였다. 그들이 만든 사스마 도자기는 가고시마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는 명치 유신이라는 대변역의 뒷받침이 됐던 것이다. 명치 유신을 일으키는, 말하자면은 소위 그 명치의 근대화, 일본의 근대화 세력의 주도 세력이 그 가고시마거든요. 그냥 가고시마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가고시마의 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스마야키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에 그리고 유럽에 무역을 해서 드렸고, 그것이 이제 소위 그 영국을 비롯한 그 서양의 소위 무기 체제를 가져오게 돼 가지고 강병책을 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 가지고 독과 막부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되고. 사스마 도자기라는 화려한 업적을 쌓은 조선 도공 후예들. 그들은 분명 도공 그 이상의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명예도 부도 아닌 일본 사위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옥산궁 숲을 울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기나긴 불씨 행렬은 옥산궁 언덕에 오른다. 어느새 날은 어둑어둑해졌다. 불씨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환호 속에 도공 후손들은 드디어 옥산궁에 도착한다. 곧이어 경건한 의식이 시작되고 선조에게 조선의 불이 왔음을 알린다. 옥산궁, 이곳은 미야마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조선인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곳이다. 옥산궁은 도공들이 끌려온 지 75년이 지난 1673년에 지어졌다. 그 당시 일본으로 끌려왔던 조선 도공들은 어느새 2, 3세를 맞게 됐고 차츰 일본 사회에 동화돼 가던 때다. 그래서 선조들은 고향을 잊어가는 후세들을 걱정하며 옥산궁을 세웠다. 고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으로 세워진 옥산궁에는 우리의 개국신 단군이 모셔져 있다. 조선 땅을 향해 우리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던 옥산궁은 1907년 군국주의 바람으로 일왕이 있는 도쿄를 향해 새로 지어지고 이름도 옥산 신사로 바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선 도공 후손들은 해마다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날에 이곳에서 조상을 위한 제를 지내고 있다.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보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옷차림새는 우리나라의 무복과 비슷하다. 그리고 제사 음식으로 고려 증병이라 불리우는 시루떡이 올려졌고 우리나라의 북, 장고, 징, 입고 등의 악기가 사용됐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제사 때 불려졌던 오나리 오나리소서라는 노래가 실려 있다.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엽부터 그 맥이 단절됐지만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다. 私の少年時代は玉山宮の祭りが韓国から来た通りにずっと続いている時代でした。だから毎年秋の祭りになるとおのりその歌はそして踊りは嫌でも見ることができるし、そして父や母が横にいてこの歌はこんな意味があ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た記憶があるので、誰から習ったともなく覚えてきたというのが本当だと思います。 고향 갈 날이 바로 오늘이길 기원하는 이 노래는 지금은 일본식으로 바뀌어
오노리소로 전해오고 있다. 일본 땅에서도 조선의 관습을 지켰던 도공들, 그 중에서도 심수관가의 민족호는 남다르다. 심수관이란 한국 이름. 400년 동안이나 굳건히 한국의 성을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노력은 경이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서 잡혀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해서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되지 않으면 참 자기 생명이라는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아마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성을 다 버리고 일본에서 주는 직함을 받든지 또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수천 명의 후예들이 다 일본화 돼버렸죠. 일본화 돼버렸는데 그 심수관 가만 심씨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을 지켰다는 것은 이건 참 아주 죽기를 기를 쓰고 지켜나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수관가에는 대대로 소중히 복원해온 물건이 많이 있다. 그중 가보 1호는 초대 선조 심당길이 남긴 망근이다. 초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이 망근을 통해 이들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해왔던 것이다. 망근과 함께 심수관가에는 언문소설 숙향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책은 17세기경 민무역을 했던 조선 상인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사스마 성조와 조선 도공들의 대화를 담은 표민 대화와 후세들의 일본어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교린 수지도 함께 전해오고 있다. 이렇듯 심수관가에는 조선의 흔적이 담긴 유물들을 소중히 복원하고 있다. 수관도원 입구에 있는 육각정. 이 육각정은 지난 88년에 14대 심수관이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기와로 만든 것으로 그의 조국에 대한 애착을 쉽게 느낄 수 있다. 例えばお墓参り行ったとしてもその朝鮮式のですね先祖を大事にしているか、日本ではそこまでないんですけども7つのご先祖様の前で朝鮮式のやっぱり先祖の祭りするというか、それと珍珠館はお酒非常に好きなんですけども、私たちも息子とか先生の前で時々飲むんですけど、その時必ず片手を膝を添えて、そういうふうな習慣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ね。 이처럼 조금이나마 조국에 가까워지려는 심수관가의 노력은 반가움을 넘어서 눈물겹기까지 하다. 옥산궁에서 제를 마친 불시 행렬이 사스마 도자기 400주년 행사를 마무리 짓게 될 미야마 공동가마에 도착한다. 공동가마는 고국의 불을 맞이하기 위해 14대 심수관과 미야마 마을의 도공들이 올해 새로 만든 것이다. 이제 긴 여정을 끝내고 불씨는 공동가마 앞에 안착된다. 그리고 조선에서 건너온 불씨는 규슈 각 지역의 조선 도공 후손에게 전달된다. 이로써 조선의 불씨가 일본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들 가마에 조국의 혼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남원에서부터 나흘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불씨가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공동가마에 점화되는 순간 조선의 불을 건네받은 동실혜정 대표와 미야마의 어린 소녀에 의해 공동가마에 불이 타오른다. 그토록 염원했던 조국의 불. 이제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꿈은 실현됐다. 저 불꽃과 함께 조선 도공들의 한은 모두 씻겨지리라. いつもの構え手と違って今日は雑音が一緒に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音と違ったなんかね、輝かやいってるようなね、そういう声が聞こえて、やっぱりじいさんも父もみんなこう周りに来てるんだなっていうような感じがしましてね、嬉しかったよ。
本当嬉しかった、この日をもうこの日を見つめながらね、今日という日を見つめながら歩き続けてきたんでしたが、とうとうたどり着いて嬉しかった。全部済ましたもんで、最良の日です。最良の日です。今までいろんな栄光の日もありましたが、今日に勝る日はな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今日の日のために歩き続けてきたような、ただそれだけの思いですね。사스마 도자기 400주년과 함께 장장 600km를 수놓은 화려한 불의 행렬은 초라한 불씨만을 남긴 채 모두 끝이 났다. 그러나 400년의 시공을 초월한 이 역사적인 행사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큰 의미를 안겨주었다. 薩摩焼という朝鮮からもたらされた新しい薩摩で育った文化が、これからの日本と韓国の文化が外交の新しい外交を切り開く役割を担っ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大変感動しております。文化の力、薩摩焼という文化の力に驚かされました。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도 소위 문화의 원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식화시키지는 않아왔습니다. 400년이 지난 공식적으로 매스메디아를 통해 가지고서 일본 전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에 소위 문화의 뿌리를 갖다가 이제 공식화시켜 놓은, 그래서 이번에 그 결과가 일본 매스컴이 모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사회적 공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원의 문화에 대해서 전 일본이 놀라고 찬사를 보내고 세계인들이 또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다 막상 우리 남원에는 그동안 400년 동안 이 도자기 문화가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 흔적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가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 400년 동안 단절된 도자기 문화를 반드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지금 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될 수 없었던 조선 도공들. 슬픈 역사의 희생양인 그들은 조국의 무관심 속에 차디찬 이국당에 묻혀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400년이 흐른 지금 사스마 도자기라는 화려한 업적으로 남았다. 사스마 도자기 400주년과의 만남.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삶과의 만남이 아닐까.